프로그래밍 세계에서 최근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주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등장한 겁니다. 실패한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단 몇 주 만에 기더브 스타 20만 개를 달성한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엄청난 금액의 오픈AI에 인수되었죠. 그 프로젝트는 바로 오픈클로인데 사실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AI 래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 거인들 중 많은 수가 오래전 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의미 있는 소프트웨어는 매우 창의적이고 재능 있는 프로그래머들의 피, 땀, 눈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그 프로그래머들 대부분은 자신이 만든 것에서 영광과 돈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혜성처럼 떠올랐다가 자신의 성공에 짓눌려 무너진 5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코드 리포트입니다. 어제 저는 아르투리아 마이크로 프리크로 멋진 비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몰랐던 건 이 상용 제품이 실제로는 한 개발자의 놀라운 작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뮤터블 인스트루먼츠의 개발자 에밀리 글레이입니다. 음파를 여러분이 상상하는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C++로 직접 코딩되었지만 항상 이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번아웃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 개발자가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다른 걸 원했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프로젝트는 그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옛말처럼 서서히 사라지느니 차라리 불태우는 게 낫죠. 그리고 그게 바로 페이커라는 인기 프로젝트에 일어난 일입니다. 페이커.js는 정말 화려하게 불태워진 프로젝트였습니다. 페이커는 매주 수백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가짜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자동화된 테스트에 아주 유용했고 소셜미디어 앱에서 가짜 사용자 수백만 명을 만들어 VC에게 투자받는데도 좋았죠. 그런데 2022년 어느 운명적인 날 개발자 마라크 스콰이어스가 대담한 일을 벌였습니다. 소스 코드를 삭제하고 엔드게임이라는 텍스트로 대체한 뒤 버전 6.6.6을 npm에 배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의존성을 업데이트하려던 수천 개의 자바스크립트 앱을 순식간에 망가뜨렸습니다. 그의 작업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당연히 분노했죠. 무급으로 무료 작업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 이 업데이트를 한 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쫓겨났고 새로운 개발자가 인수해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큰 팀과 충분한 자금을 가진 프로젝트도 파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슈퍼베이스보다도 파이어베이스보다도 먼저 2011년에 모바일 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인증을 제공하는 파스라는 배지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이 2013년에 8,500만 달러에 인수했는데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로써 프로젝트는 업계 최고의 개발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후인 2016년 페이스북이 이 프로젝트를 죽여버렸습니다.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이를 사용하던 모든 개발자들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전해야 했습니다. 저커버그는 모바일 앱 인프라를 호스팅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반쯤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파스 서버의 코드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개발자들이 직접 호스팅하고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의 베테랑 개발자라면 미티어라는 프로젝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풀스택 자바스크립트가 유행하기 전에 이를 구현한 최초의 프레임워크 중 하나였죠. 2013년에 루비 온 네일즈가 대세였지만 미티어는 차세대 대세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기능을 모두 제공하면서도 아름답지만 난해한 루비 대신 자바스크립트만으로 동작했기 때문입니다. 웹소켓 연결과 상태 기반 서버를 사용해서 초기 데모에서는 마법 같은 즉각적인 UI 업데이트를 보여줬지만 그게 바로 문제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앱이 프로덕션에 들어가면 유지 보수가 어렵고 클라우드에서 수평적 확장도 쉽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리액트와 앵귤러가 등장하자 개발자들은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분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미티어의 인기는 서서히 쉬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후에 넥스트 같은 프레임워크들이 이 같은 개념들을 다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에서 타이밍이 전부이고 미티어는 시대를 앞서 태어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픈 솔라리스의 경우처럼 말이죠. 2005년 리눅스가 서버에서 지배적인 오픈소스 운영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솔라리스 유닉스를 기반으로 한 우월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젠프스 파일 시스템, 디트레이스 관측성, 그리고 도커가 등장하기도 전에 컨테이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뛰어난 운영체제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정말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라클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인수한 거죠. 하루아침에 프로젝트의 미래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오픈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소스 릴리스가 조용히 사라졌고 커뮤니티는 실험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라클은 기업용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솔라리스를 다시 폐쇄형으로 되돌렸고 개발자들은 마지막으로 공개된 코드를 포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이밍도 좋았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났지만
소유권이 바뀌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가장 극적인 오픈소스 실패는 아마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것일 겁니다. 바로 모질라 파이어폭스입니다.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을 때 일이 잘못되는 대표적인 사례죠. 1990년대에 넷스케이프가 웹 브라우저 시장을 지배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파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번들로 제공했죠. 윈도우에 직접 포함시켜서 브라우저를 선택해야 하는 제품이 아닌 무료 기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넷스케이프가 시장 점유율을 잃기 시작하자 그들의 대응은 급진적이었습니다. 브라우저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죠. 문제는 코드가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코드가 모질라 프로젝트가 되었지만 전환 과정은 내 것이 코드를 거의 전부 다시 작성해야 하는 악몽이었습니다. 그 사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배포력만으로 빠르게 신규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모질라가 마침내 더 빠르고 안전하고 더 나은 파이어폭스를 만들어냈을 때 넷스케이프 자체는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이 회사는 브라우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오픈소스가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는 있지만 플랫폼 장악력과 배포력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걸 증명한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실패가 브라우저 경쟁을 되살리고 현대 웹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파이어폭스는 상업적으로 먼저 실패함으로써 기술적으로는 성공한 셈이죠. 2026년에 여러분만의 실패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면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코드래빗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최근 AI 코드 리뷰어가 풀리퀘스트 요약을 작성하는 방식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팀의 PR을 해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코드래빗의 요약에 어떤 정보를 포함할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왜 변경되었는지, 브랜치 변경이나 새 의존성에 대한 특별 알림을 포함하도록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코드래빗은 이 지침을 따라 모든 편의 깔끔한 요약을 갖도록 합니다. 누구나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요약을 만들어줍니다. 이미 개발팀들의 수백 시간을 절약하고 있고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코드 리포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